이쯤 되면 어떤 표현을 쓸까요? 민주당이 요동치고 있다 그럴까요? 지금 지도부에서 한둘씩 물러나는 인물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섞여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들어나갔는데요. 공천학살 예고인가? 아직 모르겠다지만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공천학살인가? 이게 아마도 최근에 이른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지난 체포동의안, 지난 20일이죠. 그날 밤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어떤 발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물러나겠다고 밝히신 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상 들어보시죠.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직을 내려놓습니다. 자, 한 사람은 사퇴한다고 냈는데 반려가 됐고요. 한 사람은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바로 수리가 됐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지난 21일 박광원 원내대표와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죠. 그리고 그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당대표로부터 사의가 반려가 됐어요. 그만두지 마세요가 된 거죠. 반면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 그동안 며칠 동안 그만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그만둔다고 발표했죠. 사의 표명, 고심 끝 수용. 결과는 수용입니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다른 길을 갔죠, 지금. 자, 그럼요. 기자들이 이 상황 놓고 궁금한 거예요. 아니, 누구는 반려고 누구는 수용이에요?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 들어보시죠. 사무총장님 사의는 반려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대표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사의는 반려하셨는데 송갑수 최고위원 사의는 빨리 수용하게 된 이유가 그 부분은 뭐 인사권자의 판단이니까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권자의 판단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인사권자는 이재명 대표죠.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주죠.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영 교수 자리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요. 이제 결과적으로 박광원 원내대표 비명으로 간주되죠. 그리고 송갑석 최고위원 비명으로 간주됩니다. 그만두셨고요. 친명으로 통하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한 명이 많은 분들을 떠오실 거예요,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는가? 며칠 전에 스스로 뭐 사퇴 이런 거 뭐 당원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비명으로 간주되는 고민정 의원도 최고위원을 사퇴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내몰릴 것이다. 내몰릴 것이다.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했는데 예.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축출 또는 사의 표명, 또 친명으로 분류되는 당직자들은 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뭐 통상 뭐 정치권에서 스테이 뭐 그러는데 그렇게 뭐 됐어요. 그렇죠. 예. 남아있는 상황. 물론 뭐 실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할 일이 많다. 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설명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설명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예. 저는 이게 송갑수 최고위원 저는 송갑수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고위원 누구도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오늘 송갑수 최고위원 처음이에요. 내 탓이다. 내 처음 탓이다 나왔다, 얘기한 사람은 지금.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실망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처신입니다. 오.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 축출 과정도 강성 당원들의 어떤 그 경로
또 뭐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모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만류했어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본인 문제로 당의 운명도 이게 중대한 국면에 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노하고 경노하는 당원들, 강성 지지층을 좀 다독이면서 예. 당이 분열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예. 어찌 보면 수습하고 이 분열을 최소화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뭐 단식 중이시지만 예. 기본적으로 뭐 메시지도 내고 표결 뭐 부결 호소문도 채택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뭐 추석도 입장도 내놓고 예, 입장까지 다 다 나왔어요. 역할하시잖아요. 예, 예. 당의 분열이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도록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짐짓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은 예. 이후에 당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뭐랄까 좀 지금의 이 분열상이 더 오히려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구는 그러니까 책임론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사무총장 이하 등등등도 사퇴하겠다. 근데 그중에서 누구는 그대로 사퇴하고 누구는 반려가 되는 상황이 됐더군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끊임없이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주류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전체 가결에 대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그런 것에 대한 조치의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해 나가야 되고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해 나가게 될 그동안 이제 발언 그리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결 투표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그 투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제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 그것이 뭐 제가 지금 미리 뭐 제명이다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자, 신성범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가결위원회에 대한 어떤 조치, 뭐 절차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쎄요, 이게 이런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좀 손을 보겠다 이런 뜻을 익힌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그럼 지금. 아니 2023년 9월 달 현재 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마디로 하면 대숙청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숙청 분위기다. 예. 배신자들을 찾아내서 응징해야 이 당이 정화된다고 믿는 주류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제 송갑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내가 기표소에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가부를 찍었는지를 증명해야 살아남는다 했잖아요. 본인은 그걸 거부한다 그랬죠. 거부한 왜? 어모 의원, 어기구 의원은 기표소에서 찍었잖아요. 예. 밝혔어요. 자기 스스로. 명패와 자기가 붙지은 걸 자랑사라 올림으로써 살아남는 자의 대열에 합류했고 나머지는 다 정멸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뭐냐? 이 광풍에 일진 광풍을 부르는 거다. 이게 성공할 때는 것을 나중에 문제인데 이것은 뭐가 위배되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저도 18대 19대 때 예. 국회에 선서를 했어요. 헌법을 준수하고 예. 무엇보다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엄숙히 일하겠다는 선서를 해요. 또 우리 헌법은 보세요. 헌법 정신이라는 게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고 돼 양심에 따라. 예. 예. 국회법은 아예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예.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예. 국회법 규정이 돼 있어요. 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은 부결 이야기를 각각 파결 이야기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 수석 최고위원이 주재하면서 지금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배신자를 색출하는 이 흐름이 계속 된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럼 총선을 포기하든지 예. 나중에 똘똘 뭉쳐서 우리 아주 옹골찬 이 사람들만 데리고 나중에 대선을 한번 치르겠다든지 이런 생각 아니면 불가능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네.
자꾸 조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조치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당권을 갖고 있는 한 예. 당의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겠죠. 오. 하지만 그것이 아주 강성 당원들의 환호를 받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중도파 내지는 제대로 생각 있는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받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향후에 네. 지금 당장에 사실은 누가 가결표를 던진지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데 찾아내겠죠. 향후에 그렇게 의심되는 의원에 대해서 향후에 총선쯤에 공천 탈락, 공천 학살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는 겁니까? 그럼? 염두에 두고 있고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 불과 숙청 공천 학살일 겁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약간 뒤숭숭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천과 연관지어서 혹시 그거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 탄원서 얘기해서 최근에 지난 주말서부터 금요일서부터 탄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제출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2시까지 국회의원들은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저희가 2시까지 마감하고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당원들 상대로 한 탄원서 이 작성과 모으는 과정이 있고요. 이제 의원들 상대로. 그러니까 의원들이요. 이재명 대표를 빼면은 167명이거든요. 전원 탄원서를 받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목표였거든요. 우선 전용기 네.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탄원서 내셨습니까? 네, 냈습니다. 일단 그거 내셨다고. 그런데요. 방금 전에 이 결과가 나왔어요. 이 민주당 의원 전원 상대로 탄원서 제출이 얼마나 보였는지. 167명 가운데 161명이 작성해서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명이 빠진 겁니다. 이분들은 탄원서를 안 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 말대로 이분 명단이 곧 공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실질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무슨 발표하게 되면 조치가 없는 게 아니라 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자 폭탄, 엄청난 비난 이런 게 막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인 조치, 그러니까 당론을 지키지 않았고 거기서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해당 행위자로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의 조치는 두 가지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서로로서의 징계의 목적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전자에 얘기했던 징계, 서류를 필두로 한 징계 절차는 애초에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도 뭐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러니까 것이 당에서 있겠지만 무슨 공식적으로 징계를 한다든가 윤리를 회부하든가 이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걸로 징계위원회 회부한다거나 윤리위에 뭐 넘긴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말 안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것도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만약에 예. 이름이 공개가 되고 나면 예. 많은 당원들도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아마 찬반으로 나눠지면서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평가가 결국에는 또 하나의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당원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혹시 아까 공천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컷오프를 한다거나 예. 이 사람을 배제한 채 다른 사람들 전략 공천을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행해졌을 때는 엄청난 반발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그나마 전략공관위원회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청선과 관련돼 있는 것은 경선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 이름이 공개되고 나면은 그 상대 후보는 이것을 아마 전적으로 이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적절하게 평가가 나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치는 결국에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께 추가로 좀 제가 답변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탄원서를 안 낸 6분 포함 그리고 가결한 걸로 아주 강하게 의심을 받고 계신 의원들 한 30명 가까이, 3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향후에 민주당 후보로서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예. 서운한 감정은 사실 있습니다. 서운하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6명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현장에서 연결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예. 있는데 우리가 의원총회를 2번, 3번, 많게는 진짜 한 대여섯 번까지 예, 자주 이 했어요. 의견을 전달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나는 가결표를 던져야겠다. 내 양심을 숨길 수가 오. 없다라고 했던 부분은 5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25명 가량은 이런 얘기를 안 했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숨겨왔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서운한 게 있죠. 예. 그래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 서운함을 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그래도 이제 순화시켜서 서운하다 정도인데 다른 분께서는 단순히 서운하다는 표현이 아닌 걸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공천 관련해서 연구안지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하나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은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요. 지금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민석,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 의원. 뭐 3선이신 분이 있고 4선이신 분이 있고요. 김민석 의원은 지금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지 않나요? 당직 있는데 다시 이제 원내대표를 또 도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 내일 의원들 앞에서 뭔가 의견을 발표하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4명 모두요. 이른바 이제 친명으로 다 간주가 됩니다. 친명. 통상 이제 비명도 섞이고 그동안 원내대표 경선은 그랬는데 여기 다 친명이에요. 지금 일단 4명이.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의 원내대표 후보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 바람은 훌륭한 네 분의 후보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4분 들어가셨는데 다 친명계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혹시 새 지도부 선출되고 나서 전국이 나아질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 선출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혁신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4명의 원내대표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일 이 원내대표 경쟁 뭐 정견 발표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누가 더 이재명 대표를 굳건히 지키는가 이 경쟁이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당원 위반이에요. 오.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80조에 당헌. 예. 그 당규도 아니고 당헌. 민주당의 헌법이라는 가장 얘기인데 큰 규정이죠. 그렇죠. 당에서 그럼. 예. 80조에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그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외는 뭐냐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 이제 받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내일 그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예. 영장을 기각시키게 되면 예. 구속을 안 당하게 되면 그럼 모르겠는데 법원이 영장을 인용을 하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고 예. 더 중요한 거는 범죄의 혐의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다, 타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른바 소명이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정부패 혐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부정부패 혐의가 뭐냐? 뇌물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예. 이런 거를 부정부패 혐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게 뭡니까? 뇌물죄잖아요. 예. 그러면 뇌물죄로 기소돼 가지고 더군다나 법원에 의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뇌물죄의 혐의가 상당하다라고 인정된 사람을 당대표로 계속 지키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당원 바꿔야죠. 이런 조항 빼고 예. 아니 우리 민주당은 아예 모르겠고 뭐 범죄자가 대통령 당대표가 되든 뭐 기소가 된 사람이 되든 예. 뭐 감옥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뭐 그 다들 그 원하면 그러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당원부터 고치고 정청래 최고가 말씀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당원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원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막 이렇게 비판해 주는데 정기남 교수님께는 일단 아까 화면 4명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다 친명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혹시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인계를 받는 게 원내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직무대행 역할을 하게 직무대행.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구속이 돼 수감이 되면 밖에서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어야 되는 건 원내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다 친명만 나온 겁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뭐 비명계에서도 원내대표 선거에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었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이 136명이라고 하는 부결파, 예. 이른바 가결파, 부결파를 이렇게 규정짓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도부가. 이 136명이 어쨌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숫자적으로 압도적이잖아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명 입장에서 출마해봐야 나와봐야 욕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나와봐야 뭐 이재명 대표 지키자 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애매해진다. 애매해질 수밖에 없어. 벌써 보십시오. 이 정청래 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분의 말씀을 보세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니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뭐 가결파 간별사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다 해당 행위고 최근에 배신자 뭐 색출하겠다. 예, 예. 이게 보니까 거의 완장을 쳤어요. 완장을. 그런데요. 정말 최고위원 강성 당원이면 모르겠어요. 예. 최고위원이잖아요. 당의 어떻게 보면 진로 이 내용을 어떻게 수습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당의 분열을 통합으로 끌고 갈 것을 고민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고 또 수석 최고위원이고 예. 최고위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아니 그러면 정청래 의원 말대로 한다면 예. 수석 최고위원 말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 지키기 선언해라. 예. 원내대표 후보들을 줄 세우는 거예요. 충성서약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3년도입니다. 예. 어떻게 이 당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어요? 예. 원내대표 선거의 대표 공약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가 될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그 역할은 해야 되지만 예. 그것을 몰아가고 지금 그 분위기를 완전히 당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역할은 예. 정말 실망스럽고요. 저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면 당이 끌려다니면 지도부도 망하고 당도 망가진다는 사실을 조금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최근의 모습, 역할에 대해서 조정기 의원께 질문 좀 드릴게요. 뭐 말씀하실 게 많은 것 같아요, 표정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혼자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정혁재 변호사 말씀해 주셨지만 당헌 위반이라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타한 내용들 다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혼자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정적제 고용 표적 수사라고 저희는 이미 규정을 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 검찰 독재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을 당했거나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란음모로 사형을 받았을 때는 군사정부였었습니다. 군사정권에서는 당연히 힘으로써 이 사람들을 탄압하려고 했고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이 가장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의 직업이 검찰이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범죄 혐의를 없는 것들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탄압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 독재 정부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단순히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민주당을 괴멸시키기 위한 작전이다. 이제는 전면전이다라는 입장에서 이재명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뭐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추가 질문 제가 하나 드려야겠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곧 민주당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맡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본인하고 0.74%밖에 차이 안 났던 완벽한 적수인 이재명 대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이재명 구속만 하루 종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반 정도 지냈는데도 아직도 기승전 이재명이라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패널 분들 얘기 들을 때 생각이 많이 다르죠. 이번에 신성범 전 의원께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짜 정청래 최고는 완장 찬사람. 완장.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탄원서 안 낸 사람 명단 다 나와.
안 낸 사람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공개하겠다고 공개하잖아요. 공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안 낸 사람은 끝장내겠다는 지금 거고. 두 후보가 번째로 안 나오는 겁니까? 아직 이름은 안 나오고 아니 있어요. 아직 공개 안 됐나 원내 봅니다. 대표도 확실하게 지키기 선언해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병원에 간 사이에 완전 완장차고 자기가 왕초노를 하는 건데 지금 통할 수 있냐 말이야. 통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대목에 또 하나는 지금 보십시오. 이게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문제가 됐죠? 자, 자기가 체포 동의안 가결을 의사를 천명하고 다 찬성해달라 그러고 당당하게 판사 앞에 나가서 영장 신청 받고 영장 기각되면 본인의 사업 리스크 들고 당도 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텐데 본인도 그 들었다 그러잖아요. 정면 돌파라는 이야기 들었다. 근데 나는 안 되겠다. 왜? 불안하니까. 겁이 나서.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단식했던 거 아닙니까? 단식하고 나서는 지금 병상에 앉아서 리모트 컨트롤 당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왜? 박광원 원내대표 사표 문제라든지 송갑석 최고위원 문제 이게 다 조정식 사무소. 이게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지금 컨트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의 핵심이 뭐냐? 아니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의 문제점을 민주당 전체의 문제, 심지어 나가서 민주당 당원들의 문제로 만들어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럼 40명 정도는 그나마 지금 정신 차리고 안 되겠다. 당과 절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고 나서니 싸움이 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 이 얘기하다가 막 목소리들이 커지셨어요. 약간 좀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요 주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에너지를 여기서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조금 아껴 두시고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서요. 물론 이건 가정이 필요합니다. 구속이 됐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옥중 당대표 역할, 옥중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 벌써 며칠 됐습니다. 오늘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치소여라 제명아 그냥.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에 가더라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옥중 출마, 옥중 결재를 해야 한다는 유시민 씨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유시민이 이재명 대표의 본심을 대변해 준 것입니까? 유시민 유튜브 볼 시간에 본회의도 열지 않고 민생 법안과 대법원장 지명을 나 몰라라 팽개친 민주당에게 일 좀 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미리부터 영장이 발부돼도 나는 그 대표직 안 물러나고 옥중공천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옥중공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여기가 무슨 신흥 종교 집단도 아니고 공당이고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 갈 길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거는 폭망하는 거죠. 폭삭 망할 겁니다. 뭐가 그냥 반응이 좀 강한 표현들이 나오는 반응이 나왔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요 얘기 이제 방송에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옥중 출마도 가능하고요 등등등 이 얘기를 썼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밑에 보세요. 밑에 이게 좀 분홍 색깔 비슷한 걸로 네모가 길게 쳐 있죠. 여기 보면 영어로 숫자 이재명 왜 누구누구 좋아합니다. 사진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좋아합니다를 누른 거예요. 이 영상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좋다고. 그럼 이거는 누가 좋아요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난 저 생각 저 말에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전용기 의원? 네. 그러면 유시민 사장이 말한 옥중 공천, 옥중 출마 등등등 이런 거에 이재명 대표가 같은 생각이다 이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옥중 공천, 옥중 출마 이런 거에 동조하기보다는 이미 전쟁 수준이라는 것을 이미 민주진영에서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다 지금.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잡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이제는 민주당 인사들 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범죄 혐의 씌워가지고 다 도륙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기싸움 하는 거를
우리 민주진영에서 좀 제대로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시민 씨가 이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감을 한 것이지 옥중 출마나 뭐 옥중 공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하겠다, 뭐 동감이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범 전우님은 저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 좋아요라는 저 표시를. 그러니까 병원의 병상에서 링거 맞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고 당내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유시민 씨의 전호를 그러니까 최소한 누군가는 보고를 했거나 본인이 직접 바꿔나겠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게 옥중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뭐 감옥 안에서 결재를 하고 직인을 뭐 또 다른 사람이 찍겠지만 그 나온 공천장을 갖고 민주당 후보들이 총선을 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은 줄 세우기에 급하다. 오히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분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다. 왜? 유시민 씨 하는 말 보세요. 기싸움이다. 이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기싸움이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동일시 완전히 똑같은 한 몸체로 보는 거예요. 한 몸체입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몇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분과 한 몸체가 되는 게 정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은 주류들은 믿고 싶고 하고 계속 자기 어떻게 암시를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저게 깨질 구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 총선에서 차라리 이렇게 결연한 몇십 명 살아남아서 대선을 도모해보았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 발상은 비현실적이에요. 지금 뭔가 아무튼 전용기 의원은 지금 전쟁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뭐 저런 걸 다 의견을 모아서 뭔가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것뿐이다. 아니다. 이거 뭔가 있다 지금 저렇게 뭐 약간 분석들이 또 갈리고 있습니다.